안녕하세요. TV 실버웹의 윤정희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네.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점점 증세가 심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치매의 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는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도 아주 많이 인지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고 어느 기준선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 기능의 감퇴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한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저희가 치매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 못지않게 이런 분들이 마음도 불안하고 또 기분도 우울하고 어떤 때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이상한 환각이나 망상 같은 거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서 행동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심리적인 증상은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에 반대로 점점 경과에 따라서 심해지겠죠. 물론 마지막에 완전히 기력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그런 증세도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치매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런 증세들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진단을 받게 되는 요 시점 이전에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 것을 저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한다고 한번 말씀을 네. 드렸죠. 네.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였던 분이 결국 기능을 잃기 시작을 해서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초기, 중기, 후기 치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대개 초기 한 3년에서 5년, 중기도 한 그 정도의 기간, 후기도 그 정도의 기간에 따라서 서서히 인지 기능은 저하되고 여러 가지 심리 행동 문제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진단을 받고 완전히 이제 거의 회복이 어려운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네. 증상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치매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나요? 아, 네, 물론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인지 저하만 있는 상태, 즉 경도 인지장애 상태죠. 그럴 때는 더 이상 인지 저하가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다니기보다는 지역사회, 가정에서 뇌훈련, 또 신체훈련을 계속 꾸준히 함으로써 치매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아, 네. 그러나 일단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치료 방침은 의료적인 치료가 주가 될 겁니다. 즉,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점점 심해지는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진행을 늦춰도 자꾸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돼서 중기에 이르게 되면 이때에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의 합병증이라든지 또 이렇게 행동 심리 증상이 심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기와 중기에는 병원에 다니면서 의학적인 치료를 중시하게 될 텐데요. 네. 후기가 되면 그때는 아무리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계가 올 수가 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의학적인 치료보다는 재가 요양, 집에서 또 시설에서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또 다치지 않게 영양과 지속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요양 중심으로 치료하는 게 치료 방침이 될 것 같네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는 모두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대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흔히 보는 그런 치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해가 갈수록 조금씩 안 좋아져서 10년, 15년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꾸준히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인데도 피질하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종류는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치매 종류에 따라서 진행 과정 그 양상이 상당히 달라서요. 대부분의 그 뇌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소위 뇌경색을 겪거나 이러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그 경과가 이렇게 서서히 미끄럼틀 내려오듯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 내려오듯이 확 안 음, 좋아졌다가 조금 회복하는 듯 싶더니 또 안 좋아지고 아, 네. 또 조금 회복하는 듯 싶더니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식의 계단식 경과를 밟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혈관성 치매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가 조금 또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이런 양상을 밟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똑같은 알츠하이머 치매라 하더라도 일부 알츠하이머 치매, 즉 일찍 발병하는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진행 경과와 시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짧아져요.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의 과정이 그거의 반이나 3분의 2, 한 5, 6년에서 7, 8년까지도 많이 짧아져서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치매 종류 중에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하는 종류도 상당히 빠른 진행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치매에 따라서 또 그 본인의 저항력에 따라서 진행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죠. 네, 교수님, 그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조발성이라 하면 몇 살부터 발생하는 걸 조발성이라고 하나요? 네, 대개 노인 인구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매나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65세로 잡는데요. 조발성 알츠하이머는 일찍 발병하는, 즉 대개는 65세보다 이전, 임상적으로는 흔히 60세보다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아, 네. 어쨌든 65세 이전에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발성 알츠하이머로 얘기를 하는데요. 발병하는 나이도 이르고 음, 진행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네, 오늘의 예,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다, 없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네, 여러 치매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물론 의학적으로 약으로 치매를 진행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역전시켜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약으로 치매의 진행을 늦추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치매 종류에 따라서 쓰는 약은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신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치매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약을 쓰면서도 한 사람은 약도 복용하고 신체 운동, 뇌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약만 드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진행 경과가 느린 거죠. 여기서 아, 신체 운동은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몸의 운동을 하는 거고요. 뇌 운동은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 뇌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교수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